네, 경제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IMF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국가들 입장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IMF가 무슨 얘기하면 심쿵할 수 있거든요. 걱정될 수도 있는데 IMF가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괜찮게 평가를 했네요. 예, 우리 국민들 일부에는 IMF 하면 좀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1997년 우리가 경제 위기를 치달았을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IMF는 돈을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구제금융 주는 것으로 조건을 내거는데 그때 조건이 상당히 가혹해서 그랬었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떨려나고 기업들도 그렇고. 예, IMF 하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IMF는 우리도 주 회원국이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 또 환율을 통한 금융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제 기구입니다. 그렇죠. 자, IMF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세계의 중앙은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각국이 돈이 많을 때는 그 나라로부터 돈을 좀 받아가 굴려주기도 하고 돈이 부족하면 스탠바이 차관 또는 구조조정 자금을 지급해서 안정을 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IMF는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각 나라 회원국들 약 190개 되는 회원국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연례 미션 회의라는 걸 합니다. IMF 전문가가 와서 한국 요즘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국 경제 계획, 진행 상황 이런 것을 쭉 듣고 IMF의 의견도 내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이 의견들과는 IMF의 연례 국가 보고서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예. 이 어떤 연례 미션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우리나라 미션 단장이 추경호 부총리에게 이제 공개 대담을 하고 한 얘기들이 정부 보도자료를 위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그 주목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현재 긴축 재정 내년에 우리 정부가 예산을 2.8%만 늘리는 그런 초긴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세계의 중앙은행이라는 IMF는 현재 긴축 기조에 대해서 찬성의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잘한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예. 자, 이유는 현재 첫 번째가 물가 안정입니다. 예. 현재 전 세계가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 거라든지 예. 또는 정부가 재정 규모를 늘려서 재정 집행을 많이 하면 그 또한 시중에 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긴축 재정은 때에 따라서 나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확대 재정이 때에 따라서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이냐 또는 확대 재정이냐 그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절대선이거나 절대악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한 더 맞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적어도 IMF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다. 예. 또 이 긴축 재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방만하게 늘어났던 국가 채무, 정부 부채 이런 것을 조금 억제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도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래서 긴축 재정을 지지했다. 이 대목이 가장 크게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랬군요. 자, IMF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거다. 저희가 사실 상저하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런 뭐 수출 지표도 그렇고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상저하저 저번에도 그런 얘기 저희 박사님과 나눴었는데 상저하저다 뭐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다 여러 분석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IMF에서 하반기에 한국 경제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다 전망을 내놓았네요. 예, IMF 이 전망이나 보고서가 나름 어떤 신인도를 얻고 있는 것은요. 예. 우선 일반 개인 기업이나 개인 연구소하고는 달리 IMF는 어떤 특별한
특별한 국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IMF의 큰 특징은 이 IMF는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통화, 수출, 무역, 성장에 관한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는 것이죠. 객관적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IMF가 최신에 업데이트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살아난다. 예. 이 얘기는 추경호 부총리가 평소에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상저하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경제가 이제 조만간 살아나는 적어도 최저점은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낳게 하는데요. 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우리 성장률은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연간 1.4% 지금 성장 IMF는 전망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뭐 현재 성장률은 상저하고가 분명합니다. 그밖에 나머지 수출, 산업 동향 이런 대목에 대해서 IMF는 특별히 반도체를 꼭 꼽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좋아질 것 같아. 설비 투자만 위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 예. 경제 성장률. 근데 이제 저것은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바로 지난번 대비하고는 조금 지난번에 다르니까. 상황. 예. 예. 아무튼 이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낮지만 하방을 치고 좀 올라가는 추세다. 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그 IMF가 보는 것은 반도체. 현재 반도체가 수출 물량, 거래 물량은 조금 회복이 되는데 아직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재고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 재고가 줄면 반도체 판매 기업들은 가격 딜링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달 중으로 반도체 가격도 반등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전망. 그다음에 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GPU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AI용 반도체 지금 아주 잘 팔고 있는데요. 예. 거기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될 이 HBM 이 고대역 반도체 요 대목을 지금 한국이 거의 대부분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대목에서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회복사라는 얘기는 하반기에 좀 나아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한마디로 경기가 조금씩이나마 업턴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MF 한국미션단이 이제 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언급을 했고 이와 함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조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동산 문제가 한국 경제의 큰 고민거리였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금융 부실, PF 대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또 부동산 가격 올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상반된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IMF는 최근 들어서 정부가 취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제도 또 세금 감면 제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위축됐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붕괴할 수 있는데 예.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을 어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부양을 한다든지 예. 이런 성급하게 한다는 것은 대해서는 IMF는 반대 의견을 냈고요.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핀셋 정책을 하라.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한때 굉장히 그 대출 또는 이 자금 회수, 예금을 찾겠다 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을 했더랬었는데 그 대목도 금융 위기를 막는데 나름대로 뭐 도움이 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예.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 이게 그냥 정부 지원만 믿고 마구잡이로 돈을 끌어다 쓴다든지 또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그런 정책에는 정부가 이 지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핀셋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첨언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일 황금 연휴가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얘기 어제도 잠깐 했었는데 뭐 장바구니 물가 여러 품목들이 오르게 되지만 과일 얘기 좀 해볼 텐데요. 과일이 뭐 엄청나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랐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10월 이후에 물가 안정이 온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맞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요롭게 되어라는 게 이게 추석에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얘기인데요. 네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 이게 추석의 풍요입니다. 그런데 올 추석에 과연 이 사과 등 과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예. 지금 벌써 과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사과 같은 것은 무려 30% 이상 올라서 저도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사과를 제대로 사 먹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리 올랐느냐? 농촌경제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여름에 잇단 장마, 폭염, 그밖에 또 수해, 태풍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과 작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현재 31% 올랐는데 9월에는 뭐 거의 2배가량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예. 자칫 추석 물가가 한번 흔들리면 가뜩이나 간신히 잡아왔던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CPI 물가도 2%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로 살짝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면에서 이번 추석에 사과를 포함한 이 과일 가격 안정이 물가를 잡느냐 아니면 다시 풀리느냐 하는 그런 물가 정책의 성패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 안정세를 예상한 정부 입장에서 어떤 변수를 좀 예상해 좀 짚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요 조정, 수요를 잘 판단해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예. 과일 중에서도 사과가 굉장히 비싸다면 그 수요를 사과 아닌 배 또는 다른 어떤 복숭아 이런 쪽으로 좀 분산할 필요가 있고요. 또 꼭 필요한 사과 같은 것은 뭐 긴급하게 할당 관세를 낮춘다든지 관세 부분에 또 외국에서라도 도입을 해 오더라도 왜냐하면 예. 전 세계적으로 과일값이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좀 신속하게 조처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부 비축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타이밍에 맞게 잘 풀어서 특히 물가 오름세 심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국제 유가 오름세 보이더니만 이제 뭐 지난해 11월 이후에 거의 최고치에 근접을 하면서 많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러시아와 사우디 저희가 늘 그 꾸준히 감사한 소식은 얘기했었는데 이걸 또 이제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서 지금보다 더 어떤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가장 큰 걱정은 사실 국제 유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유를 100% 해외로부터 도입해오고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거든요. 예. 근데 한동안 안정되었던 국제 유가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88달러까지 장중에 배럴당 88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예. 이게 67달러까지 떨어졌던 거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기름을 휘발유나 경유를 넣으면 가격이 올랐다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계속 감산을 강행을 하고 있고 감산을 더 지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골디락스 얘기도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 원유 소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G20 정상회담 인도에서 곧 열립니다. 여기서도 사우디의 빈 살만과 또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회동을 하는데 예. 국제 간에 과연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한 그런 국제 유가 상승 전략을 짜야 될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